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6209님, 박연미 스앵님 하셨어요. 이게 혹시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거 패러디 하신 건가요? 네, 공룡 카카오에게 큰 공감이 되네요. 오늘도 카카오 택시 타고 출근해서 카톡으로 업무하고 카톡으로 퀵 보내고 때때로 카카오 대리를 부르며 사는 게 제 일상입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애청자 황현주님 해주셨는데요.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결제 정보 그리고 우리가 어딜 가는지 카카오 인증을 늘 하고 있잖아요. 가끔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의 빅브라더를 추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떡하죠? 우리 이미 가두리 양식장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제일 잘 알려주실 수 있지만 오늘은 자동차 얘기해 주실 강정수 익사이팅 FX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모터쇼 얘기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주신 원고에 보니까 모빌리티 쇼라고 해주셨어요. 네. 독일에서 열리는 모터쇼 하면은 세계 4대 모터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아닌가 했는데 뮌헨 모빌리티 2021 이름이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요거부터 그 왜 장소 옮기고 간판 바꿔 달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독일 자동차 협회가 사실은 1897년, 그러니까 100년이 넘었습니다. 120년 전부터 사실 자동차와 함께 자동차 전시회를 계속 해왔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1951년부터는 말씀하셨던 프랑크푸르트에서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자동차 모터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직전이었던 1919년에 이제 지난번 이제 2년 전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했었는데 그 2년 전 대비해서 관람객도 반토막 나고 전시회도 뭐 썰렁해지고 전시하는 기업들도 한 반토막 나고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그 모토 즉 내연기관에 의한 신차 발표에 사람들의 관심이 뚝 떨어진 겁니다. 2019년 상황이 그랬다고 네네. 그러면서 사실은 또 2019년, 2020년 또는 2018년부터죠. 이 매년 열리는 라스베가스에서 1월 초에 열리는 CES라고 우리 되게 큰 박람회가 있죠. 그렇죠. 거기에서 모빌리티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이 화려하게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전시가 되니까 많은 이 선진 현대자동차도 거기 전시에 나가죠. 그러면서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는 전자박물 쇼에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돼서는 이제는 자동차가 내연기관의 인기가 줄어드니까 우리 모터쇼도 인기가 줄어든다. 그래서 좀 뭔가 획기적인 좀 변화를 끼워보자. 그래서 이름도 모터쇼에서 모빌리티 쇼로 바꾸고 그러니까 이동에 관한 전반에 대해서 다룬 것. 즉 자동차 모터만 다르다가 이제는 모빌리티, 이동에 대한 관심도로 좀 이 범위를 좀 확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소도 프랑크푸르트는 조금 과거 이미지가 있으니 독일에서 그나마 IT가 발전한 도시가 뮌헨입니다. 남쪽에 있는. 그래서 그래서 그 뮌헨으로 장소도 옮기고 그리고 전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심 내에도 자율주행 차가 다닌다든지 마이크로 모빌리티인 자전거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동 수단들이 전시되면서 이렇게 세상은 바뀌고 있어라는 것을 시민들도 느끼게 뭐 이렇게 하는 전시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모터쇼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안간힘을 쓴다는 건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70년대에 우리 그 배우 최화정 씨가 여기 한복을 입고 그 새로운 뉴 컨셉의 차를 광고하러 갔었다. 본인이 초대 레이싱걸이다 이러면서 말씀도 해주셨는데 관련 기사들 보니까 모터쇼가 모빌리티 쇼가 됐다는 건 산업 재편의 상징적인 이벤트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70년 만에 간판을 바꿔다는 거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도 컨셉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우리의 AI 전환 계획 이런 것들 내놓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제 많이 청취자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고 있고 이것은 자동차 업계들도 뭐 따라가는 거지만 사실은 각국 정부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즉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해서 기후 위기에 맞아서 이제 이거는 바꿀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독일 모빌리티 쇼에서는 뮌헨 모빌리티 쇼에서는 이런 것들을 집대성에서 자동차 업체들이 우리 이제 이렇게 완전히 바뀔 거야. 우리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날 거야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들이 이제 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도 2030년부터 내년부터는 모든 C클래스, E클래스, S클래스에도 전기차 모델을 내연기관 함께 공급하고 2030년에는 아예 이제 내연기관하고는 이제 아듀 작별하고 그래서 이제 전기차만 만들겠다.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BMW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전기차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차체의 이 카로세리, 철 그리고 배터리 다 재활용하는 걸로 할 거예요. 야. 심지어는 유리도 재활용하게 해서 네. 100% 재활용 가능한 차. 그러니까 좀 이 친환경 컨셉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이제 전기차로만 안 되니까 여기 들어가는 의자라든지 이런 소파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재생 가능한 것을 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발표를 한다든지요. 또 볼보 같은 경우도 우리도 이제 2030년부터는 당연히 가는 거고 뭐 GM 미국의 가장 큰 자동차 회사죠. GM 같은 경우에도 2025년부터는 우리는 30여 종의 전기차를 내놓을 거고 GM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늦습니다. 네. 한 2035년부터 GM은 내연기관을 작별하겠다는 이제 발표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좀 이런 식의 변화들이 각국 정부들이 다 발표하는, 각국 자동차 기업들이 발표하는 이런 장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 모빌리티 쇼로, 그러니까 모터쇼에서 모빌리티 쇼로 변했다는 것은 10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했던 내연기관 자동차가 이제 스스로 그 업체 스스로가 자동차 협회에서 주최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이제 내연기관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전기차의 시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시대로 IT와 결합하는 자동차 시대로 가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번 독일 뮌헨 모빌리티 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히스토리에는 정말 중요한 한 해로 기록될 그런 네. 해가 아닐까 싶은데 이번 그 모빌리티 쇼의 트렌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번에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었던 거는 뭐 BMW나 벤츠나 또는 현대기아차도 이번에 나와서 로봇택시도 선보이고 했었는데요. 네. 사실은 많은 한국 언론에서나 해외 언론에서는 다루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스위스의 작은 모빌리티 회사에서 마이크로 리노라는 대단히 아담하고 조그맣고 귀엽고 정말 이쁘장한 차를 내놨어요. 네. 근데 이 자동차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데요. 저도 독일에서 이제 한 10년 넘게 살았을 때 박물관 가서 보고 놀랬던 차가 있어요. 바퀴가 3바퀴인데요. 차문이 옆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앞에서 차문을 열고 가면은 문을 열면 상상해 가십니까? 네. 차문을 열면은 핸들까지 같이 문이 같이 열립니다. 아. 그리고 핸들까지 이렇게 옆으로 제낀 다음에 딱 이 두 명이 탈 수 있어요. 안에 탄 다음에 문을 닫으면 핸들과 함께 문이 같이 닫히는. 신기하네요. 네, 되게 신기한 당시에 그 2차 대전 이후에 독일 사회에서 자동차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는데 4인용보다는 2인용으로 저렴한 자동차를 보급형으로 빨리 만들다 보니까 이 이세티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이것은 이탈리아에서도 많이 팔렸고 독일에서도 많이 팔렸었는데요. 이거랑 똑같이 자동차 문을 앞에서 여는데 훨씬 가볍고 왜 내연기관이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2인승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12,500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1,5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10월부터 시판이 됩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이 지금 24,000대가 되어 있으니까요. 즉 미래 컨셉트카가 아니라 10월부터 시판되는 11,500만 원에 즉 이 1,500만 원이 상징하는 게 전 대단히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이제는 전기차가 아직까지는 내연기관보다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거거든요. 보조금을 줘야 겨우 흔히 말하는 똔똔 맞추는 이런 상황에서 네. 보조금하고 상관없이도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쿨하고 네. 그리고 뭔가 레트로 감성이지만 뭔가 새로운 것 같고 그리고 도시형이고 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번 그 모빌리티 쇼, 그 뮌헨에 있는 모빌리티 쇼에 있어서 그 트렌드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차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차를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 엄청 예쁘게 생겼어요. 네. 예쁘게 생겼고 마치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 뒤로 한번 당기면 뒷바퀴가 충전이 됐다 확 앞으로 나가는 싱싱이 닮았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보조금 없이 1,500만 원 수준이다. 가격 경쟁력이 분명 있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 가지 차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현대차도 거기에서 미래 비전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차 중에 우리 강정수 대표님이 작고 귀여워서만 스위스 자동차가 이 모빌리티 쇼를 상징한다고 생각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걸 가장 주목해서 보신 거죠? 첫 번째는 저는 실용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이 차를 가지고 고속도로를 쌩쌩하거나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거나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모빌리티에서 많은 부분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개인 모빌리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을 통한 모빌리티도 대단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런 쇼에 보면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의 모빌리티를 어떻게 바꿀까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봐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사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SUV 타고 커져라 요즘 뭐 미국 SUV 보면 이건 탱크인지 자동차인지 구별이 잘 안 가요. 거의 트럭급으로. 그렇죠. 네. 트럭급으로 가고 아이들이 서도 아이들이 문을 못 여는
너무 높아서 이런 차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값비싼 기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저는 대단히 시대적으로 역행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에서 내가 세컨드 자동차, 그러니까 이 자동차로 그리고 도시의 출퇴근용으로 그리고 이렇게 가볍게 갈 수 있는 장 보는 용으로 이런 실용적인 자동차들이 이제 많이 정착이 되면서 이동에 대한 그 컨셉을 바꾸는 데 있어서 굳이 크고 세고 멀리 가는 차보다는 도시에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차들도 되게 중요하고 여기에 많은 관심이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이 되게 파괴적인 건 뭐냐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저렴하다라는 겁니다. 가격 경쟁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물론 이것도 부담이 되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지금 자동차 가격 보면은 3,000만 원, 5,000만 원 또 1억씩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요즘 전기차들도 대부분 5,000만 원, 6,000만 원은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격을 1,000만 원대로 낮춘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형식적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 중국에서는 이미 1,000만 원대 이하의 자동차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900만 원인가? 네.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유럽권에서 지금 1,500만 원짜리 자동차 나온 건 처음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프랑스의 르노도 라든지 프랑스 기업들도 지금 이러한 가격대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실용적으로 저렴한 자동차로 갈 거라는 거죠. 즉, 자동차 기업들이 사실은 이윤율 때문에 되게 큰 차, 되게 리무진이라든지 중대형 차 또는 SUV에 집중했던 것은 사실 마진율이 높기 때문인데 사실은 이용자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렴하면서도 안전하고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차, 하지만 힙하고 쿨한 차 이런 차들을 원하고 있거든요. 대중들은. 그래서 소비자들은 원하고 있다고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적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시장 파괴력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즉 완성차 업체들이 우리 창업한 스타트업이에요. 스타트업이 저 정도의 가격대로 해가지고 테슬라가 여기 안정되기까지는 무려 15년이 걸렸는데 이제 시작된 지 한 2년 된 자동차 업체에서 이러한 파격적인 가격대로 시장을 만든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완성차 업체에 주는 경고의 신호도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대단히 상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사전 예약 물량이 우리 굉장히 주목받았던 그 아이오닉 모델 신모델하고 거의 비슷한 물량이니까 네. 그 굉장히 좀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로 생각을 좁혀봐도 우리나라는 왜 그 남들이 알아주는 차, 네. 큰 차, 네. 멋진 차, 신차, 하차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잖아요. 네. 승차감 못지않게 하차감에 굉장히 집중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내 시장이나 소비자들도 좀 달라질 때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문화가 바뀌는 건 전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회는 이미 형성된 것은 큰 차, 왜냐하면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이렇게 밀집, 그러니까 인구 밀집 지역에서도 이렇게 큰 차들이 이미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은 이 부분을 역행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저는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사실 정부 정책의 변화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조건 소비자를 잘못됐다고 꾸중한다고 해서 문화가 바뀌지는 않거든요. 네. 사람들이 느끼기에 쿨해야 되고 힙해야 되고 실용적이라고 느낄 때 점점 그런 것에 대한 가치를 두기 시작하고 다른 데다 가치를 두는 거.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미국 사회에서 먼저 그랬죠. 주말에 장 보러 가면서 트렁크를 못 닫을 정도로 장 왕창 박았고 그렇죠. 집에 오는 것. 대형 마트의 시대에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도 초기에 대형 마트 생기면서 주말에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거기는 시식하고 네. 뭐 필요도 없는 라면도 꼭 한 박스씩 사고 어쩔 때는 뭐 저기 세제도 막 3kg, 5kg씩 사고 이래야 예를 들자면 뭔가 내가 월급값을 제대로 돈을 벌고 있구나, 일 제대로 하고 이런 느낌이 들었던 시대에서 이제 필요한 만큼 이커머스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 네.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가 작아지는 게 부자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적절하게 배송되면서 하는 거지. 우리처럼 아직까지 우리는 돈을 좀 벌면은 냉장고 하나 더 마련하는 것, 뭐 김치 냉장고도 하나 있는데 또 하나 마련하는 것 이런 것이 그렇죠. 이제 부의 상징이라면 이것이 변해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전 자동차도 커지는 것에서 이제 다시 실용성으로 바뀌는 이런 모멘텀들이 정부와 그리고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문화 속에서 좀 바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해외가 먼저 바뀌기 시작하면 한국 사회도 여기에 좀 쫓아갈 부분도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대중교통도 아마 점점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작게 쪼개는 것들, 작고 안전하고 기회비용이 줄어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좀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프트웨어가 이번에는 차의 외관보다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모빌리티라는 들었어요. 것은 이제 모토쇼라는 것은 정말 모토 그 자체 예를 들면 뭐 6기통이다 뭐 12기통이다 해서 이러한 새로운 강력한 모토를 다룬 네. 그리고 새끈한 디자인에 뭔가 네. 이런 새끈한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쿨하다 이런 거보다 그 자동차 힙하다? 뭐 전단지 보면은 그렇게 네. 영어를 많이 써요. 머스큘러한 뭐 그렇죠. 스펙타클한 그러면서 대단히
대단히 남성적이고 네. 그리고 거기다 여성을 항상 전시회 옆에 이렇게 그러게 상품화 말이에요. 시켰던 네. 이런 부분이었더라면 이제 모빌리티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이동을 좀 더 편하게 할 것인가, 이동에서의 편의성들 그리고 이동에서의 환경을 생각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이 소프트웨어의 중요성들이 다시 한번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특징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번에 이 뮌헨 모터쇼를 발표하기 딱 일주일 전에 다임러 벤츠에서 우리 회사 임원을 한 명 교체를 한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발표했는데 그게 네. 뭐냐면 보통 우리가 C를 붙여가지고 임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쵸. CF라는 단어를 쓰죠. Chief 소프트웨어 오피서. 그러니까 아. CSO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S가 들어가면 스트라테지라는 전략가라는데 이번에는 소프트웨어를 뽑았는데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CTO는 있습니다. 네. Chief Technology Officer. 그래서 사실은 벤츠에서나 자동차 기업에서도 CTO도 있고 현대기아차에도 최근에 CTO가 몇 년 전부터 있죠. 근데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CSO, 즉 Chief Software Officer가 있는 곳은 테슬라하고 최근에 폭스바겐이 정도였는데 벤츠도 이거를 고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상징적으로 우리 그리고 또 하나는 CTO보다 더 위에 올려놨어요. 아. 이제 소프트웨어가 자동차에서 대단히 중요해졌다는 것을 그냥 일개 임원이 아니라 CTO보다 더 높은 위치로 CSO를 소프트웨어 담당 임원을 뽑아서 이 사람이 지금 총괄하는 것은 자율주행이라든지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의 운영체계, 우리도 운영체계를 스스로 만들겠다. 그래서 고객이 체험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가 저렴해지면 기업의 마진율도 줄어듭니다. 네. 왜냐하면 폭스바겐도 2025년부터 2만 유로, 즉 2,500만 원짜리를 양산하겠다고 지금 선언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저렴해지면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에 판매에서 수익보다는 서비스라는 건 뭐냐면 계속 자동차를 이용할수록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스마트폰 한 번 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매달 통신료 내고 매달 앱 사고 인앱 결제하고 계속 여기서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돈을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럼 자동차 업계들도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차에서 느낄 수 있는 체험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부가 수익을 거둬내에 있어서 소프트웨어는 대단히 중요한 그러네요. 기초가 된다면서 이번에 이 모빌리티 쇼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나타난 것은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인식하고 여기에 맞는 투자를 하고 있고 임원들을 고용하고 있고 조직을 재편하고 있고 살아남기 위해서 마진율이 줄어들 경우에 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줄어든 마진을 벌어들일 수 있는 신산업이 뭐가 있을까? 예컨대 뭐 자동차에 깔려 있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비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번에 모빌리티 쇼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차종에 따라 색깔을 고르잖아요. 네. 만약에 이걸 다 패널처럼 만든다면 네. 앱을 통해서 매일매일 원하는 색깔의 차를 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빨간 차, 파란 차, 하얀 차. 그럼 더 이상 도료를 고른다거나 네. 하얀 차는 늦게 넣습니다. 뭐 이런 식의 선택의 그 한정된 폭이 훨씬 넓어지지 않을까. 쉽게 상상하시면요. 스마트폰 처음 도입될 때요. 그 통신사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냐면 더미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더미가 그러니까 DUMMY에서 멍청하다고 뇌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전에는 통신사가 통신할 수 있는 전화의 어떤 기능도 제공해줬지만 거기에서 그래도 뭐 벨소리라든지 뭐 다양한 서비스를 판매를 그쵸.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망만 제공해주고 사실은 그 안은 애플이나 구글이 다 가져가는 삼성이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즉 뭐냐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자동차 산업 이렇게 가다가는 자동차가 껍데기만 제공하는 더미 네트워크처럼 더미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은 알맹이는 구글이나 애플이나 또는 테슬라나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싹 가져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소프트웨어 중요성을 이제 인식한 거고 예를 들자면 이번에도 선보인 거는 이번에 뮌헨 모빌리티 쇼에서 미국의 퀄컴과 구글과 프랑스의 르노가 함께하는 합작 자동차를 또 선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자동차가 디자인이 새롭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아마 구글이 들어갔으니까 구글 맵이라든지 구글 뮤직이라든지 구글 운영체계 속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들어갔을 거고요. 퀄컴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자율주행 기능들이 좀 들어갔을 이런 자동차고 즉 신차의 컨셉이 이제 디자인이나 모터가 변했다가 아니라 이제는 전기 모터니까 뭐 달라봤자 경쟁해봤자 네. 큰 차이가 없거든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우리는 소프트웨어가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기능들 아까 말씀하셨던 자동차의 색깔을 변한다든지 또는 유리창에다가 글래스를 집어여가지고 여기다가 뭐 AR이라든지 뭐 이러한 증강현실을 좀 재현한다든지 네. 이런 식의 어떤 신기능들 소프트웨어가 구현할 수 있는 기능들을 선보이면서 신차를 좀 선보이는 이러한
그리고 자동차 업계가 스스로 껍데기만 만들어서는 경쟁사도 아까 스위스에 있는 회사처럼 치고 올라오는 껍데기 회사들은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껍데기에서 그 속을 채우는 똑똑한, 그래서 제가 스마트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거죠. 더미가 되지 않고 스마트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요. 앞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시속 몇 킬로미터로 앞으로 산업을 재편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해 보이네요.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가 보는 자동차, 도로의 상황은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익사이팅 FX의 강정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